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냉혹한 투자 압박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아시아의 두 거인 일본과 한국을 향했을 때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승패의 드라마로 펼쳐졌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일본은 그 강압적인 요구 앞에 무릎 꿇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했으나 놀랍게도 끈질기게 버텨낸 한국은 국익을 수호하며 승기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8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합의에 서명하며 미일 합의가 훌륭하고 공정하다고 치켜세웠고 일본을 강력하고 위대한 동맹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는 트럼프가 이번 방문에서 또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유도할지 노골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틀이나 숙박하고 가는 만큼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빈 위안을 애써 되뇌었을 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우리는 일본과 같은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과거 유럽연합 EU 과의 관세 협상처럼 미국의 강압을 역으로 압박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기자들 앞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낙관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연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언하며 장기전 돌입을 명확히 예고했습니다. 특히 스커 패턴트 재무장관조차 27일 한국과의 무역협정 타결이 쉽지 않다고 시인할 정도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틀은 마련되었으나 철회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은 5조 1,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왜 한국은 일본처럼 따르지 않느냐며 집요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확고한 태도로 맞섰습니다. 우리는 일본 방식이 아니라 유럽 방식처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체결한 미일 투자 양해각서 MIA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대미 투자 재원의 조달 주체가 일본 정부이며 미국이 투자 목적별 특수 목적 법인을 세우고 투자처를 결정하면 일본은 단 2개월 만에 현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양해각서 134조에 따라 5,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미국 국가기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직접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력 매체들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 EU의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8월 21일에 발표된 미-EU 무역 공동성명에 따르면 EU 기업들은 2018년까지 미국 전략 분야에 6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수익을 나누는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역시 EU처럼 하겠다며 투자 주체와 수익 배분이 불공정한 일본식의 굴욕적인 타결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초 현금 투자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3,500억 달러 중 2,100억 달러를 8년에 걸쳐 연간 250억 달러씩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제안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일본과 달리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국익을 위해 서둘러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대미 협상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는 기막힌 묘수 엠미아웃슛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에이시안의 핵심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27일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최종 타결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던 30%의 관세가 15%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으며 냉연 강판 등 9개 철강 품목의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와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한국이 곧바로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여 관세 장벽을 낮추는 관세 역이용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34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FTA 발효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대역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승용차 시장은 일본차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지만
FTA를 통해 한국산 내연차는 최대 25%까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현대차는 지난해 6,800억 원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2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내수뿐 아니라 주변 국가로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과거 일본차의 텃밭이라 불렸던 베트남 시장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이미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는 것엔 파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거대한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날로 호전되는 반면 일본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한 일본 다카치 의원의 행동은 현재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다카치 의원은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일본 묘지를 방문하여 기념비에 헌화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조상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일본인 조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레이시아를 점령하며 강제노동과 대량 학살 등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군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괴롭힌 일본군을 기리는 행위를 현지에서 가장 먼저 했다는 사실은 현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 비판 게시물은 순식간에 8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이 FTA 체결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고히 각인시켰다면 일본의 다카치 의원은 최악의 외교적 인상을 심어주고 떠난 것입니다. 한국은 나아가 말레이시아와 방산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며 관계를 다졌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군이 추진하는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핵심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려는 야심을 넘어 한국은 이제 이 기반을 방산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급증하며 상품성을 인정받는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높은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미국 시장의 부진을 상쇄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가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오스트리아 승용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1,096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7.6%로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라는 시련 앞에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은 국익을 위해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개인에게 수천억 달러의 돈을 맡기는 방식에 어이없는 굴욕 협상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비록 한국에 비해 경제 규모가 크지만 현금 800조 원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자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조차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의 방위를 두고 미묘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MBS 뉴스는 27일 트럼프의 반기를 생중계하며 그가 일본에 요구할 내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80조 엔 5,500억 달러 투자 이외에도 일본의 GDP 대비 1% 수준인 국방 목표 지출을 2%로 더 나아가 유럽 수준인 3.5%까지 대폭 상향하고 미국산 무기를 더 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국방비의 배증을 의미하며 일본의 재정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굴욕적인 협상에 서명하는 동안 한국은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조선업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한국 전문직 노동자를 위한 비자 계획까지 수립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한 한 한국 네티즌은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버티자.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다. 한국의 끈기와 전략적 묘수가 국제 경제 전쟁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의 유럽식 협상 전략과 말레이시아 FTA라는 묘수 중 트럼프의 강압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한 수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